요즘은 등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처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아마 산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은 아닌가 싶어요. 숲에 대해 척척 박사인 황호림 씨의 이야기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황호리입니다. 동네 숲 해설가와 생태환경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했으니까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이 건강 목적으로 숲을 다니게 됐는데 숲을 찾는 횟수가 차이다 보니까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숲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고 또 이제 숲이 좋으니까 이제 숲을 좋아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숲 생태계를 구성하는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야생 생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게 되죠. 그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처음에는 이제 독학으로서 식물 이름도 익히고 이렇게 했지만은 좀 더 이제 체계적이고 조금 이제 포괄적인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우선은 숲해설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춰야 되니까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에 있는 숲해설가 과정 제1기를 수료하고 제1회 숲해설가 민간 자격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너무나 이건 우물안의 개구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 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식물 파라텍소노미스트, 우리말로 하면은 준식물학자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제 즐거우니까 했죠. 우선 이제 숲에 간다 그러면 우선 제가 즐거운 것이고 또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좀 늦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 나이에 숲해설가 활동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정년을 앞둔 분이라든가 혹은 이제 정년이 돼가지고 이제 사회활동 차원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숲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숲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되다시피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시작했다고요? 네. 황호림 씨는 14년 전 자신했던 건강에 이상이 왔음을 알고 치유를 위한 산행을 시작했다고 해요. 네. 한 주 한 주 지역 근방 산을 돌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숲속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지역에는 숲 해설가가 활동하는 경우가 없다고 들었어요. 참 아쉬운데 그렇다면 산에 어떻게 하면 숲 해설가와 함께 오를 수 있나요? 네, 황호림 씨에게 직접 연락해서 예약을 하면 되고요. 인원은 너무 많으면 해설이 안 되니까 네. 15명 이하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비용 문제가 걱정일 수도 있지만 숲 해설가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말에만 숲 해설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다양한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해설을 하고 있고 또한 시간 날 때마다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이웃 주민에게 풀꽃과 나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동네 분들에게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 지금 시기에는 산에 볼 수 있는 식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네, 우리 지역은 따뜻한 남해안 지역으로 늘 푸른 상록수를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은 겨울이 아니고 입춘이기 때문에 봄을 알리는 들꽃들이 많이 핀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황호림 씨에게 직접 들어보실게요. 숲에 가면 사스레피나무라든가 오새나무라든가 또 이제 바닷가 쪽으로는 다정컵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완도 같은 데 가면 상록수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볼 것이 아주 풍부합니다. 또 우리 이제 도로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만 또 유심히 보더라도 여기 그 백년로에서 도청 가는 길에 보면은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 푸른 잎에 붉은 열매가 열려져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먼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 나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농담하는 줄 알죠. 근데 실은 정명입니다. 먼 나무가. 우리 주생활 주변에 조그만 관심을 두면 겨울에도 늘 푸른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또 상당히 이국적인 그런 기분이 나는 그 당 종려 같은 것도 가로수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비해서 겨울에도 삭막하지 않고 늘 푸른 그런 상록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고장만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만은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야생화를 본다든가 식물을 보기 위해서는 명산을 가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숲에 가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지천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야생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로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빨갛게 열매 열리는 나무 이름이 먼나무. 우리 전라도는 무슨 나무라는 뜻을 먼나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먼나무야? 그러면 그렇죠. 나 몰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름이 특이해서 절대 잊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저도 도로를 지나오면서
아, 이 나무가 뭔 나무구나 하면서 괜스레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산 하면 항상 동네 뒷산보다는 유명한 산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까이에 있는 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맞아요. 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황우름 씨가 말해주는 아름다운 산을 2배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리로 함께 하시죠. 우리 등산 문화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산 정상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등산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등산해가지고는 어떤 자연에 대한 전혀 감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할 때는 몸에 편안한 옷을 입고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가면 더 좋죠. 서서히 산에 오르면서 풀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또 나무의 껍질도 한 번씩 나무 줄기도 한 번씩 만져도 보고 또 흐르는 시냇물도 귀 기울이면서 흔히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트레킹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유유작작 그 산을 걸으면 자연이 자기한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서두르지 말고 뭐 자연과 동화되면서 숲을 오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숲은 산이나 숲은 우리가 정복의 대상도 아니고 극복의 대상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동화돼야 될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유유작작한 그런 그 산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바로 앞에서 엔지니어 하고 계신 분께서 네. 산을 그렇게 잘 타시거든요. 아. 근데 대부분 같이 산을 가신 분들 얘기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맞아, 막 혼자 앞에 가는 분이 뭐 혼자 있어요. 앞에 체력이 좋아서 감독님 끌고 그러시구나. 가고, 예, 뭐 그런 분인데 앞으로는 저 풀도 좀 보시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산을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통 산에 올라가면 진짜로 저 야호하고 뭐 저도 그래요. 거기서 어찌됐든 즐거움 찾고. 정상을 찍고 와야 된다. 네네. 뭐 이런 어떤 의무감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즐기라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저도 뭐 학교에서 이제 소풍으로 산으로 가게 되면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나 계속 확인하고 맞아. 아직 멀었나 하면서 거의 끌려가듯 가거든요. 예, 저도 얘기 듣고 많이 반성이 되는데 사실 모르기 때문에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 그죠. 앞으로는 산에 가시는 분들 주변을 좀 잘 살피시면서 자연에 동화되는 그런 등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아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